주영진의 뉴스브리핑 정치 여담 야담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관련 소식을 먼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선거대책위원회를 총괄적으로 책임지는 총괄선대위원장에 오느냐 안 오느냐 윤석열 후보와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계속해서 협의 중이다. 힘겨루기가 계속되고 있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도 윤석열 후보도 이제 마음을 놓았다. 서로 간에 마음이 떠났다.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가 돌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아침 국민의힘 최고위원 회의에서 윤석열 후보가 본부장급 인선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그 총괄 본부장 등 선대위 인선을 최고위에 부의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선거운동이 더 지체돼서는 좀 곤란하고 지금 1분 1초를 아껴가면서 우리가 이제 뛰어야 될 그런 상황이고, 민생, 공정, 미래 가치로 국민 통합을 이루고 대한민국을 정상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당에서 출발되는 선대위 조직을 먼저 구성을 좀 해나가면서 외부 영입 인사들은 순차적으로 저희들이 상고처리해서 모시고 또 최고위에 부의를 하게 되면은 순차적으로 발표하는 그런 방식으로 선거운동 기간 동안에 이 선대위 조직은 계속 보강을 해 나가겠습니다. 윤석열 후보의 말 중에 이런 내용이 있죠. 선거운동이 더 지체돼서는 곤란하다. 1분 1초를 아껴가며 띄워야 할 상황이다. 더 이상 선대위 구성, 선대위 출범을 늦출 수가 없는 상황이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또 이야기 듣고 어떤 생각했을지 궁금합니다. 전재수 민주당 의원, 김영우 전 국회의원, SBS의 양만희 논설위원 함께합니다. 세 분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양만희 의원, 그래서 윤석열 후보가 발표한 본부장급 인선 내용 어떻게 됩니까? 지금 그래픽이 준비되어 있나요? 함께 보실까요? 먼저 그 6명 총괄 본부장 이제 발표가 됐는데요. 보시다시피 지금 윤석열 후보 아래 지난번에 발표된 상임선대위원장과 새시대 준비위원장이 있고요. 오늘 그 밑에 정책총괄의 원희룡 전 제주지사. 원희룡 후보가 들어갔군요. 네네. 정책을 이제 총괄하는 역할을 부여받았고요. 조직총괄의 주호영 의원, 그리고 직능총괄의 김성태 전 의원, 홍보미디어 총괄의 이준석 대표, 상임선대위원장을 겸하면서 이 일을 하게 되었고요. 총괄 특보단장의 권영세 의원, 그리고 종합지원 총괄본부. 전에 당무지원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종합지원 이렇게 이름이 정해진 것 같습니다. 권성. 자, 여기서 말이죠. 이 화면에서 지금 여러분께서 주목하실 부분이 이준석 대표의 얼굴이 2번 나오네요. 위에 상임선대위원장도 맡고 그다음에 홍보미디어 본부장도 맡고 이런 경우도 사실은 흔치 않은 경우인데 말이죠. 양만이면. 아무래도 이준석 대표가 그 온라인 여론전에 능하고 그리고 20, 30대 지금 양 후보 모두 그러니까 후보 진영에서 20, 30대를 주요 공략 대상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20, 30대 세대와 좀 친근한 이준석 대표가 이 일을 맡아서 뭐 위아래 할 것 없이 이 일을 맡겠다 이렇게 얘기가 된 것 같습니다. 예, 이런 상황에서 이준석 대표가 한 이야기가 또 화제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말이죠. 앞으로 이번 대선의 로고송, 캠페인송. 그런데 역대 선거 때마다 캠페인송 들어보면은 트로트가 가장 많지 않았습니까? 가장 멜로디가 단순하고 흥겹고 거기에 후보 이름을 또 정당 이름을 반복적으로 집어넣는 이런 식의 전통적인 선거 캠페인송 로고송을 한번 바꿔보겠다. 그래서 국민들로부터 로고송을 공모하겠다. 국민의힘은 이번 대선을 완전히 다른 문법으로 치러보겠다고 자신의 SNS에 그렇게 올렸습니다. 맨 밑에 보면 공유와 참여, 개방을 넘는 선거 전략은 없다. 선대위를 여의도 바닥을 넘어서 우리 당을 사랑하고 정권 교체를 바라는 모든 국민에게로 넓히겠다. 여의도의 문법을 윤석열 후보가 바꿔달라는 게 국민의 기대다. 자, 이준석 대표의 이야기 그리고 윤석열 후보 1분 1초가 아쉬운 상황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김영우 전 의원님 어떻습니까? 윤석열 후보가 좀 답답하다 뭐 이런 심경이 좀 읽혀지는 것 아닙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제가 볼 때는 정말 지금 이제 이재명 그 후보는 공약도 발표했고 또 선대위를 개혁하겠다 해가지고 지금 한참 뛰고 있는데 지금 윤석열 후보는 본인이 최종 후보가 지난 11월 5일 날 되지 않았습니까? 지금 보름 넘게 20일 동안
거의 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하고 줄다리기 하다가 시간 다 보냈습니다. 굉장히 피로감이 지금 쌓이고 있죠. 그리고 그 두 후보의 지지율 격차가 지금 좁혀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후보는 굉장히 뜨거워라 이러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거 너무나 심각하고 너무나 따분한 줄다리기 과정, 밀당이 너무나 오래 지속돼 왔다 생각을 하고 이재명 후보는 이재명의 민주당을 만들겠다라는 식으로 굉장히 치고 나가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국민의힘은 마치 김종인의 대선 캠프를 만들려고 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인단 말이죠. 능력을 떠나서 정권 교체라고 하는 대의 명분을 이루기 위해서는 힘을 모아야 되고 제가 볼 때는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이나 김한길 전 민주당 대표를 모시는 일도 굉장히 어렵게 한 거 아닙니까? 굉장히 귀한 분들이잖아요. 그런데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저는 사실은 목리를 부려서는 안 된다고 봐요. 예, 그리고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이야기는 우리가 조금 더 네, 자세하게 할 지금은 테니까 말이죠. 힘을 합쳐서 빨리 미래로 나아가야 되죠. 지금 예. 이럴 때가 아니죠. 알겠습니다. 김영우 전 의원도 답답하다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저는 전재수 의원님께는 그 질문 한번 드려볼까요? 이준석 대표의 저 톡톡 튀는 저 제기, 그러니까 새로운 문법으로 선거운동을 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 또 홍보 미디어 부분을 이준석 대표가 직접 선대위원장이면서 책임지겠다 이런 부분도 민주당에서는 좀 긴장하고 봐야 되는 것 아닌가 싶네요. 민주당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예, 예. 예. 그 매번 대선 때마다 이제 그 대선에 굉장히 좀 유행했던 그런 형식의 선거 캠페인들은 쭉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도 지금 메타버스 이게 이제 매주 타고 달리는 민생버스 줄여서 메타버스인데 네. 그런 측면에서 이게 기획이 돼가지고 지금 금요일 날 출발해서 일요일 날 저녁 늦게 올라오는 일정을 해가지고 지금 부산, 충청도 거쳐서 이번 주는 이제 호남 지역을 가거든요. 이것도 상당히 이제 기존에 이 대선 선거 캠페인에서는 볼 수 없었던 것이죠. 그다음에 그 안에서 단순히 타고 달리는 것만 아니고 그 안에서 말하자면 1인 미디어 형식의 이런 것까지 이제 장착을 해가지고 새로운 형식의 어떤 선거 캠페인을 벌려나가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도 추후에 이 메타버스라든지 또 이준석 대표가 이야기했던 기존의 여의도 문법을 넘어서는 그런 선거 캠페인은 아마 양당에서 경쟁적으로 아마 아이디어들이 접수가 되고 그것이 아마 실천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민주당에서도 많은 준비를 지금 하고 있다. 알겠습니다. 이번 대선에서는 로고송 가령 박상철 씨의 무조건 이런 노래가 참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국민이 부르면 달려갈까요? 무조건 달려갈까요? 기호 1번, 기호 2번, 어느 당, 누구누구. 이런 식의 로고송이 그동안에 흔히 들을 수 있는 노래였는데 과연 이준석 대표의 저 아이디어를 통해서 새로운 로고송, 창작 로고송이 나오는지도 한번 좀 지켜볼 필요가 그런데 있습니다. 모든 로고송을 다 받을 수 없습니다. 그 로고송마다 저작권료가 있거든요. 그렇죠. 저작권 한 곡에 50억, 30억짜리도 있습니다. 정말 그래요? 그럼요. 이런 거는 전체 작곡자, 작사자, 가수들은 사실 저작권료는 없고. 예. 예, 노래에 대해서 저작권료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항상 저희가 선거를 하다 보면 고민되는 게 선거 비용은 한정돼 있거든요. 선거 비용을 1%라도 오바를 하면은 당선이 무효가 되기 때문에 선거 비용 범위 안에서 저 로고송을 골라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말 인기 있는 것은 막 몇억, 몇십억 합니다. 그럴 경우에 이제 국민들이 지지를 해줘도 꼭 이걸 로고송으로 해주십사 하는 이런 여론이 모이더라도 선거 비용 때문에 선택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또 어떤 노래들은 그 창작자들이 국민들이 정말로 원하고 그런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제 노래는 저희가 만든 노래는 무료로 어느 당에서든 쓰십시오. 상관없습니다. 또 이런 창작자들도 간혹 있었어요. 근데 그것도 잘못하면은 제3자 기부행위가 될 안 수도 됩니다. 있어요. 무조건 안 됩니다. 3자 기부행위가 3자 기부행위가 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예. 국회의원 선거할 때 무조건 그 노래 정말 많이 애용했습니다. 예. 그거는 뭐 저작권을 아마 당에서 잘 해결해 준 모양이에요. 예. 당에서 알겠습니다. 이 또 저작권 문제가 선거 캠페인송, 선거 로고송에도 항상 결부가 돼 있군요. 자, 그러면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와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사이에 신경전, 힘겨루기 어떤 표현이 적합할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아직도 확답을 주지 않고 있고 윤석열 후보는 어제 저녁에 만나서 꼭 도와주십시오라고 다시 한번 간청을 했는데 어제 저녁에도 합의는 이끌어내지 못했습니다. 어제 저녁까지의 상황을 저희가 영상으로 구성해 봤습니다.
저는 기회가 없어요. 불편한데 혼자 나가는 거. 예. 요새는 그 마스크 쓰고 헬스클럽 오르니까 승강산을 오르라고 매일같이 올라갔었는데 내가 좀 무릎이 좀 이상해서 뭐 특별히 결과라는 게 나올 수가 없고 아직은 내가 뭐 거기에 대한 확정적인 얘기는 안 했어요. 글쎄 뭐 시간이 조금 좀 필요한 아까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어떻게든 잘 되도록 도와는 주겠다. 만찬 전에 비해서 상황이 나아졌다고 보시나요? 질문을 아주 이 정도 하십시다. 예, 이 정도 별다른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양만희 위원, 김정인 전 비대위원장 이야기는 뭐 늘 한결같아요. 내가 확답을 안 했어요. 뭐 제가 더 이상 뭐 할 얘기가 없어요. 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상황이 이제 예. 자기 의도대로 뜻대로 이렇게 굴러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거를 많은 사람들이 정치력이라고 얘기를 하더군요. 자, 그러면 김정인 전 비대위원장, 윤석열 후보의 생각은 분명하잖아요. 총괄 선대위원장으로 모셔서 이번 선거를 책임지고 진두지휘 해달라. 이건 분명한데 그럼 김정인 전 위원장은 도대체 무엇 때문에 네. 아 그래요? 그럼 내가 힘을 합쳐서 정권 교체가 시대 정신이라고 하니 내가 도와드리겠습니다는 얘기를 왜 안 하고 자꾸 이렇게 뜸을 들이거나 신경전을 벌이는 것처럼 보이는 모양새를 취하는 건지 그 이유가 핵심적인 이유가 뭡니까? 그 부분은 김종인 전 위원장이 어제 오늘 분명히 얘기했는데요. 뭘 출발을 하려면 어떻게 하기로 하고서는 모양새를 만든 다음에 출발해야지 이제 출발한 다음에 이거 잘못됐네 고치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대선이라고 한 중차대한 선거에서 먼저 이렇게 틀을 잘 짜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결국은 자기가 생각하는 틀이 있는 것이고 그 뜻대로 틀이 안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얘기가 나온 게 이제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을 이제 상임선대위원장으로 하는 그 부분하고 장제원 비서실장이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 해결됐잖아요. 근데 이제 장전 의원이 용퇴했잖아요. 근데 이제 장제원 의원의 그 소셜 미디어 글에 보면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뭐냐면 후보가 원탑이 돼야 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장제원 의원의 머릿속에는 김종인 전 위원장이 원탑이 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뜻이라고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김종인 전 위원장은 그러니까 어떤 조직에서 힘은 어디서 생기냐면 조직에 어떤 위치에 가 있느냐, 어떤 역할이 부여되어 있느냐는 권한이 있거든요. 그 권한을 김종인 전 위원장은 분명하게 하고 싶은 것이고 근데 후보 입장에서는 그렇게 김종인 전 위원장이 원탑이 되기보다는 지금 삼각형의 그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김한길 전 대표 같은 경우 약간 바깥으로 빠져나와 있는 것이고 선대위에서 총괄 선대위원장과 2명의 상임 선대위원장을 구성한 이 부분이 김종인 전 위원장이 내 뜻대로 이게 선대위가 굴러가지 않겠구나. 또 하나 지적했던 부분이 뭐냐면 후보 비서실이 너무 강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측근이라고 하는 장제원 의원을 이제 비토했던 것인데 비서실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됐지만 선대위 구성을 두고서 여전히 김종인 전 위원장이 반발을 하는 자기 뜻이 관철될 수 있을 때까지 계속 아까 김 전 의원 말씀하신 목리를 부리는 그런 상황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어제 만찬에서도 합의에 이르지 못했는데 날이 바뀌어서 오늘 윤석열 후보,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저희가 여러분께 들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윤석열 후보의 이야기 들어볼까요? 우리 김종인 박사님과 관련된 얘기는 제가 더 말씀을 안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별로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고, 일리가 있는 비판이고, 저희도 지금 경선하는 과정에는 이 본선을 대비한 조직 이런 걸 생각할 겨를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전당대회 마친 이후에 상당히 그 선대 조직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브레인스토밍을 했어요. 근데 이제 시간이 좀 걸리는 것이고 오늘부터 이제 더 본격적인 행보를 또 할 거니까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때는
그 양반이라고 표현을 했다가 또 논란이 많이 생기니까 이제 우리 김종인 박사님과 관련된 얘기는 더 이상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윤석열 후보가 선대위 어쨌든 출범할 수밖에 없다. 빨리 움직여야 한다는 절박한 심경을 다시 한번 이야기를 했고요. 그러면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오늘 어떤 이야기를 했을까요? SBS 화강윤 기자가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이야기를 전화로 녹음을 했습니다. 영상은 없고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어떤 이야기 했는지 아까 양만 의원이 한 이야기가 잠깐 포함되어 있는데 여러분 잘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걱정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게 이제 선대위에 좀 어느 정도 다시 참여할 좀 가능성을 열어두시는 의미지. 아니 일반적으로 그 걱정을 하지 말라는 얘기지 뭐 특별한 의미가 있어. 의견이 좀 좁혀졌다고 봐도 될까요? 무슨 특별한 의견이 있는 것도 아닌데 무슨 의견 좁혀질 게 없어요. 잡음이 생길 수도 있다. 선대위에서 무슨 잡음이 생겨? 위원장님께서 하여튼 가급적이면 선대위가 정상으로 갈 수 있는 여건을 갖다가 처음서부터 만들자 하는 얘기지 뭐 특별한 의미가 없어요. 그 자꾸 뭐 이상한 얘기 들어가지고 이상한 걸 쓰려고 그러지 마라. 오늘 무슨 어디 저 보니까 뭐 나한테 무슨 최후 통첩을 했다고 오늘 또 신문은 어디 주접 떨어놨던데. 잘 됐다고 그랬어 그 뉴스 보고. 없어. 이 후보가 바뀌지 않으면 합류를 안 하시겠다고 받아들이면 될까요? 그거 내 마음이지 그거는. 오늘 총괄선대위원장 자리 빼고 선대위가 출범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그거는 자기네들이 알아서 하는 일이니까 내가 강경할 게 없어요. 뭐 일주일 전이나 열흘 전이나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이야기는 특별하게 달라진 건 없어요. 걱정하지 말라는 얘기는 일반적으로 한 얘기고 뭐 특별한 이견이 있는 것도 아닌데 더 이상 좁혀질 것도 없죠. 무슨 잡음이 생깁니까? 선대위가 정상적으로 갈 수 있는 여건을 처음부터 만들자는 얘기지. 뭐 나한테 최후 통첩했다고 신문에 주접을 떨어놨던데. 주접이라는 말까지 쓸 정도로 지금 화가 잔뜩 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 이야기가 말이죠. 저 항상 후보의 이야기가 아니라 후보 측근의 이야기가 기자들이 취재를 해서 그걸 쓰는 것 아닙니까? 윤석열 후보 측의 어떤 관계자는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겠죠. 근데 김종인 전 위원장은 사실 불과 2, 3일 전만 해도 일상으로 회귀하겠다. 예. 그다음에 정치 얘기는 앞으로 안 하겠다고 그랬는데 김종인 전 위원장의 경우에는 사실 일상 자체가 정치 참여입니다. 그리고 정치 얘기를 안 할 뿐이 아니라는 것을 많은 분들이 알고 있어요. 근데 이번에 이제 윤석열 후보하고 줄다리기가 너무 길어지는데 글쎄요. 쭉 보신 분 느끼시겠지만은 김종인 전 위원장이 다른 사람들 보고는 자리 싸움하는 그 정치인, 뭐 파리 때 이렇게 욕하면서 이 지금 그 선대위원장, 선대위 지도부 꾸리는 문제 가지고 이렇게 어찌 보면은 정말 목리를 부리면 이게 제대로 된 그 선대위가 꾸려질지 말이죠. 선대위를 빨리 꾸리는 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선대위는 대선 바로 하루 전날까지도 대선 불과 2, 3일 전에 임명장 받는 분들도 있었어요. 과거에 보면. 그 정도로 선대위가 잘 굴러갈 만하면 대선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공무원 조직처럼 완전히 세팅한 다음에 요이 땅 해가지고 쫙 시작되기보다는 부족한 부분을 계속 메워가는 게 선대위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일단 꾸릴 수 있는 부분은 빨리 꾸리고 나서 힘을 합쳐서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한데 지금 다른 사람이 뭐를 맡으면 내가 이걸 안 맡겠다라는 식은 매우 곤란하죠. 윤석열 후보의 캠프고 국민의힘의 캠프인데 어떤 그 특정인을 위한 캠프가 아니라는 거를 저는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캠프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런 얘기를 지금 드리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말이죠. 이준석 대표가 국회의원 한 번도 하지 않았는데 아직 30대의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제1야당의 당대표가 되면서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많이 상승했어요. 젊은 층의 지지도 많이 올랐고. 그런데 이렇게 선대위 구성 상황에서 이준석 대표가 뭐 간간히 언론 인터뷰를 해서 기사화되긴 합니다만 윤석열 후보와 특히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이야기가 기사화가 많이 되면서 국민의힘의 이미지, 젊은 층들이 한번 관심을 가졌던 국민의힘의 이미지가 다시 예전의 이미지로 돌아가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지적도 충분히 나올 법한 상황 아닙니까? 그런 지적이 나오죠. 지금 사실 코로나 상황에서 온 국민은 일자리 문제, 그다음에 뭐 어떤 그 살아가는 문제
이 민생고 때문에 지금 난리가 나지 않았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선대위를 꾸리는 걸 가지고 지금 그 정권 교체를 해야 된다고 부르짖는 야당의 캠프가, 대선 캠프가 이렇게 가면은 굉장히 피로감이 쌓이죠. 그래서 왜 이렇게 가는지 정말 저는 이해할 수 없고, 왜 정치권이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에게 이렇게 끌려다니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 제가 초선 의원들을 폄훼하는 게 아니라 물론 능력 있는 분을 모시고자 하는 마음은 이해하겠지만, 오늘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이 오후에 모여서 의견을 모은 뒤에 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찾아가겠다 이런 기사도 나왔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이제 뭐 지금 비전도 없고 전략도 없다는 거 아닙니까? 국민의힘 그 대선 캠프가. 그런 차원이라면은 얼마든지 지금 젊은 사람들, 청년들을 대변해야 되는 그런 그 미래 세대를 지금 발굴해야 되고, 청년 세대를 발굴해야 되고, 그분들을 모셔야 되고, 그리고 뭐 윤희숙 전 의원 같이 또 훌륭한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뭐 그런 분들 왜 영입을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유독 한 사람에게 끌려다니는지 저는 그거를 아무리 좋게 생각하려고 해도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진짜. 알겠습니다. 지금 김영우 전 의원께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국민의힘 내부에서 토론 배틀을 통해서 대변인에 임명이 된 임승호 대변인, 또 젊은 대변인이죠. 최근에 이런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과 선대위 구성을 놓고 윤석열 후보와 뭔가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 계속 반복되는 상황에 대해서 청년으로서 대단히 답답하고 안타깝고 분노를 느낀다, 이런 취지의 언론 인터뷰를 했었는데 저희도 직접 전화 통화를 해봤습니다. 저는 선대위 구성 과정에서 후보 본인이나 지도부가 굉장히 노력하는 것은 굉장히 높게 살만하지만, 선대위의 현재 명단들을 봤을 때 과연 국민들이 이제 이재명 후보에 대적할 만한 어떤 비전과 가치가 있는지에 대해 의문이 조금 들 것 같아요. 이게 선대위가 구성되는 과정에서 지나치게 서로 힘겨루기 하는 모습을 보이다 보면 국민들께서도 실망을 하시는 부분들이 있을 것이고, 사실 오늘 SNS에 올린 글도 그런 부분이 전부 다 반영된 글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국민들은 힘겨루기 하는 모습엔 별 관심이 없습니다. 어떻게 이재명 후보에 맞서서 정책과 비전을 보여줄지, 부동산 문제나 청년 문제에 있어서 윤석열 후보를 비롯한 선대위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힘겨루기 내지는 줄다리기로 표현되는 현상들은 빨리 정리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양만희 의원, 임승호 대변인 당직자예요. 어쨌든 간에 뭐 오랜 당 생활을 한 것은 아닙니다만 최근 상황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비판적인 의식을 당직자가 드러낸 겁니다. 네네. 이 상황 빨리 정리하지 않으면 큰일 난다. 네네. 예.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결국 이제 키를 쥐고 있는 것은 윤 후보와 김종인 전 위원장이기 때문에요. 김종인 전 위원장이 또 이런 모습을 보인 게 한두 번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금방 해결될 것 같지는 않고요. 그리고 선거대책위원회가 오늘 출범한 게 아닙니다.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게 내달 6일쯤 공식 출범 얘기가 나오고 예. 지금 각 그 포스트에 누구누구를 앉힐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고 공동선대위원장 인선 문제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목할 부분이 이겁니다. 그 6명의 총괄본부장이 임명이 됐는데 이 부분에 관해서 이준석 대표가 이거는 윤석열 후보의 무한 책임 아래에서 진행되는 것이다. 예. 그렇기 때문에 후보의 선택을 존중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는 이 부분이 이제 후보가 하는 일이다라고 해서 뭐 이거 존중한다는 느낌보다는 이제 후보 중심으로 굴러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후보는 그렇게 굴러가고 있고 뭔가 선대위를 출범시키기 위한 활동들을 계속 해나가고 있고 김종인 전 위원장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은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국민의힘의 전신정당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 그리고 국민의힘이 가지고 있는 부정적 이미지를 계속 벗겨내야 되는데 현재의 조직 체제 가지고서는 그것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윤석열 후보가 전에 전두환 옹호 발언했다가 개사과 발언 상황까지 가면서 크게 이제 흔들렸고 또 사과한 적도 있는데 네. 최근에 전두환 씨 사망 이후에 조문을 하니 많이 하면서 또 말을 바꾸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의 어떤 불안정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선대위가 이렇게 만들어져야 된다는 자기 구상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윤석열 후보가 그러면 됐습니다. 그러면 제가 해보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계속 기다려보겠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이런 지금 김영우 전 의원이나 지금 실무 당직자들이 얘기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긴 하겠습니다만 결국은 키를 주고 있는 두 사람의 의향에 따라서
국면에 좀 전개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김용호 전 의원 보시기에는 김정인 전 비대위원장 결국은 합류할까요? 아니면 안 할까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지금 상황은 굉장히 안 좋지만은 결국 김종인 전 위원장이 정치를 떠날 뿐이 아니지 않습니까? 2012년, 2016년, 2020년 돌아보면 뭐 이런 진통은 있었습니다만 늘 결국은 했어요. 네, 그래서 결국 합류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결국 그 어떤 본인의 몸값이라 그럴까? 그런 걸 이제 많이 올라가겠죠. 왜냐하면 언론이 지금 엄청나게 또 주목을 해주지 않습니까? 또 한두 마디 하면은 계속해서 기사가 되니까 이런 과정을 통해서 결국 근데 김종인 전 위원장이 뭐 지금 민주당으로 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고 또 뭐 안철수 후보한테 갈 수도 없고 정치를 하는 한 무언가 한다면은 결국 합류할 수도 있겠죠. 오랜 진통을 겪고 나서. 그런데 지금 이제 윤석열 전 총장의 그 언론 인터뷰하는 거 이렇게 보면은 윤 총장도 굉장히 뚝심이 있고 인내심이 있는 분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꽤 지친 것 같아요. 좀 짜증도 나고. 예. 그래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뭐 잘 됐으면 좋겠는데 기왕이면은 이런 과정 없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김정인 전 비대위원장, 윤석열 후보 이 힘겨루기가 어떻게 정리가 될지 뭐 국민의힘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마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지켜보실 것 같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선거대책 본부장급 인선 6명을 일단 발표를 했고요. 안녕하십니까, 주영진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뉴스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텔레비전으로도 SBS 뉴스, 유튜브로도 SBS 뉴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